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이번 시간도 뭐 수리기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저번에 CPU 온도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 펠티어 소자를 가지고 수냉 쿨러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 돈이 좀 들었죠. 이런 이제 워터펌프, 네, 워터펌프를 하나, 여기 한 2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5, 6천원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이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냉펌프를,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 물펌프가 있어야 되겠죠. 예, 워터펌프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순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냉 쿨러에 포함되어 있는 호스가 필요하겠죠. 이 호스를 1m 정도 샀어요. 이 호수도 금액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얼마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뭐 메다 1m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팔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한 5,000원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1m에. 그리고 이제 그 CPU 쪽에, CPU에 보면 저번에 테스트한 메인보드예요. 어차피 이거 뭐 버려도 될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이 펜티엄4로 또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제가 자작으로 순행 쿨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이 호스가 이렇게 꼽히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순환돼서 열을 식히고 다시 이제 그 워터펌프를 통해서 제가 자작한 펠티어 소자의 냉각 그 방열판을 통해서 물이 다시 차가워져서 다시 이렇게 돌게끔 그렇게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구한 펠티어 소자입니다. 펠티어 소자인데, 펠티어 소자는 뭐 인터넷상에 조회를 해보시면 다 나오시죠. 이 예전에 이 펠티어 소자로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 전류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제가 그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뭐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냥 테스트용으로 시범 삼아 한번 뭐 가지고 노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소모 전류를 따지면 얘는 효율성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를 다른 기술적인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뭐 냉장고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게 이제 전류 소모 대비 효율이 얼만큼 나는지는 제가 정확히 테스트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가 찍혀진 부분이 냉각 쪽이죠. 그리고 반대쪽이 열이 발생되는 쪽입니다. 열이 발생되면 이제 한쪽은 이제 열을 뺏기기 때문에 시원해지겠죠. 그럼 열이 발생되는 쪽에 쿨러를 이제 식혀주면 반대쪽은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열을 식혀주는 만큼 반대쪽은 온도가 현저하게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펠티어 소자를 조금 고성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1366 소켓에 뭐 775도 됩니다. 이 소켓의 쿨러, 예전에 이런 쿨러들을, 저희는 뭐 컴퓨터 수리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쿨러들은 많습니다. 뭐 폐기 컴퓨터에서 추출해 놨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쿨러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쿨러를 왜 선택했냐면 히팅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서 메인보드에 이게 이제 장착될 때 고정을 시켜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딱 사이즈가.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을 빼서 메인보드 쪽에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품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따로 구매한 게 아니라 쿨러에서 추출해놓은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충 구성을 하면 이런 집에 반찬 담는 반찬통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델 컴퓨터에 있는 이제 CPU 쿨러인데요. 여기에 이제 다른 쿨러가 달려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순환되면서 식혀주는 쿨러였는데, 이것도 창고에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요 사이즈에 딱 맞아요. 이렇게 밀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제 예상은 그냥 이렇습니다. 여기에 펠티어 소자 냉각 편 쪽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쿨러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시겠죠, 그러면.
냉각판, 그 다음에 펠티어 소자, 그 다음에 CPU 쿨러. 이 쿨러는 펠티어 소자에 열을 식혀주기 위한 쿨러고요. 나머지 반대쪽에 펠티어 소자가 이게 차가워지게 되면 이 쉽게 말해서 방열판을 차갑게 만들겠죠. 차갑게 만들면 여기에 이제 물이 공급이 되고, 물 공급된 물이 이제 다시 CPU를 이렇게 거치고 펌프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공급되고 식혀져서 CPU를 열을 식힐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거예요. 물이 여기에 들어가서 열로 나오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럼 이쪽으로 물이 공급이 되고 차워진 물은 일로 이제 다시 CPU 쪽으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 만들어 볼 텐데 이거는 일반 볼펜입니다. 일반 볼펜인데 볼펜 사이즈가 이 파이프에 딱 맞아요. 그래서 뭐 나 타일을 한번 이렇게 묶긴 해야 되겠지만 이 볼펜을 잘라서 배수 입력과 아웃, 그러니까 물이 이제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에 이렇게 본드 구멍을 내서 드릴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본드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죠, 호스가. 제가 이거 본드를 붙인다고 다 붙였고요. 워터펌프를 달고 이제 호스를 연결하는 이 동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녹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녹화 부분이 조립하는 부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뭐 보셔도 아시겠죠? 양쪽에 지금 볼펜을 이용해서 워터펌프로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고 이 호스를 따라와서 이게 이제 CPU에 붙을 방열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물이 유입이 돼서 워터펌프가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차워진 물을 방열판을 차갑게 CPU와 열 전달을 한 다음에 뜨거워진 물이 다시 배수로 타고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면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계속. 근데 이 순환되는 곳에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 너무 길어서 좀 정리하기 힘드네.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방열판이죠. 상단 쪽은 펠티어 소자에서 나오는 열을 공랭식으로 식혀주기 위해서 팬을 달았는데 기존 팬이 큰 건데 이게 너무 속도가 낮아요. 12V로 작동시켰을 때. 그래서 RPM이 너무 떨어져서 CPU 팬이죠. CPU 팬을 RPM이 고RPM으로 12V를 인가했을 때 작동이 되기 때문에 CPU 팬으로 일단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여기가 차가워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장착이 되면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 물이 순환을 하겠죠. 돌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차가워진 물로 다시 펠티어 소자에서 차갑게 되겠죠. 물이 차갑게 돼서 다시 이렇게 이제 도는 거예요. 다시 열 교환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물을 넣고 테스트하기 전에 이 펠티어 소자 자체가 지금 이 팬에서 얼마만큼 이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맨파워를 작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물이 이렇게 순환해서 식히고 다시 통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호스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타일을 체결했습니다. 물이 혹시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우선 얘를 여기 담그기 전에요, 일단 워터펌프에 물을 공급해서 물이 계속 순환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이 새는 데가 없는지. 일단 이 아답터에 워터펌프는 이 아답터로 저는 공급할 것이고요. 벨트 소사는 쿨러랑 그 컴퓨터 메인파워에서 저는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공급을 하고 워터펌프를 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생수에 생수 물을 이렇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에도 물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 텐데 워터펌프를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죠. 물을 더 부어서 지금 정수기에 있는 물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 CPU 방열판에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8도, 17도. 점점 뜨거워지겠죠. 점점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 떨어지고 나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물을 식혀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16도 정도에서 멈추네요. 정수기에 물을 바로 부었을 때 16도, 15도, 평균 한 15.5도 정도 될 것 같죠. 예, 일단 물이 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여기 담가서 물 온도를, 통 안에 지금 물 온도가 13.6도예요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물을 넣기 때문에 좀 많이 차가울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 CPU 방열판 쪽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벌써 성에가 꼈어요. 정수기 물을 바로 넣었는데도, 바로 넣어서 그런지 차가워진 물이 계속 도니까 이게 성에가 생기네요. 15도의 온도인데도 손이 굉장히 차워요. 이렇게 이제 누수 검사를 할 겸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펠티어 소자까지 다 차면 테스트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펠티어 소자가 잠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고요. 이렇게 이러면 펠티어 소자까지 물이 잠겨버리죠. 물을 펌프를 끄고요. 물을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펠티어 소자에 열 나는 부분까지 잠겨버리면 온도 측정이 정확히 안 되겠죠. 제 펌프를 작동시키고요.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뭐 한 30분 동안 계속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펠티어 소자 하나를 가지고 관행을 시키기에는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뜨리려면 펠티어 소자 자체를 어떤 뭐 수냉 쿨러를 다시 붙여서 열을 빨리 이제 분산시켜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는 더 떨어지겠죠. 근데 컴퓨터에서 이렇게 접목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뭐 제작은 했기 때문에 22도만 유지를 해주더라도 CPU에 얹었을 때 CPU 열을 많이 이제 낮춰줄 수 있겠죠. 일반 수냉 쿨러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효과는 있는데 그닥 뭐 관행시킬 정도의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 팬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여기 방열판이고 중간에 펠티어 소자가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위에 이제 CPU 방열판을 이렇게 본드로 붙였는데 얘를 떼내고 이 두 개를 붙일 거예요. 펠티어 소자를 두 개를 붙여서 드릴로 구멍을 내서 이제 펠티어 소자는 이렇게 방열판 사이에 피스를 통해서 홀을 뚫고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뜯어야 되는데 잘 뜯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 펠티어 소자가 부러져 버렸어요. 지금 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펠티어 소자 자체가 아깝지만 하나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안쪽이. 자, 이번에는 펠티어 소자 두 개를 이렇게 장착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방열판을 이렇게 안착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스 홀을 뚫어서 피스로 고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펠티어 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펠티어 소자에 그냥 스몰 그리스만 더 부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테이프 칠을 해서 드릴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컴퓨터에 지금 연결한 상태입니다. 연결한 상태고, 수정 작업을 좀 많이 거쳤습니다. 이게, 팩터 숫자를 이제 한 개일 때는, 이 냉각면 쪽에, 종이컵에 물을 한 4컵 정도 들어갔어요. 4컵 정도 물을, 수온을 떨어뜨리는 게 26도 이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25도? 이하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벨트 숫자를 2개를 연결한 다음에 방열판을 쿨러 하나로 해서 다시 이제 구성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16도, 17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팩트 소자 하부단 이제 냉각면 쪽에 있는 부분을 이런 스펀지, 제품 스펀지, 포장 스펀지죠. 이거를 팩트 소자 냉각 부위 쪽까지만 외부의 열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은박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감싼 상태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팩트 소자 2개로 냉각을 했을 때 지금 11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펠티어 소자에 지금 팬 돌고 있지만 펠티어 소자 2개가 지금 팬을 통해서 식었을 때 온도가 지금 표면 온도가 지금 39도, 40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오를 때는 41도 정도. 전류 소모량을 보면 한 6A 정도 소모를 하고 있어요. 이 펠티어 소자 2개가 한 개에 한 3A 정도. 지금 방열판 이제 열이 나는 쪽은 지금 공랭식으로 열이 식고 나서 한 40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하부단의 냉각면 쪽은 물 온도가 지금 11도, 11.7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보온을 하고 나서 약 한 5, 6도 정도의 온도 하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지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 정도 이상 됐어요. 여기 있는 지금 순행 워터펌프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CPU 쪽에 물이 이렇게 순환하기 전에 이게 고여있는 물이 얼마만큼 온도가 떨어지는지 지금 0.1도도 떨어졌네요. 11.6도입니다. 떨어지는지를 제가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일반 그냥 차량용 냉장고 형식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벨트 소자를 이용해서 순행 쿨러, 그러니까 반응을 시킨다는 말은 조금 안 맞습니다. 이전에 제가 조립할 때 이 위에 열이 나는 부분과 밑에 이제 차가워지는 부분 쪽에 벨트 소자를 넣고 방열판 2개를 이 철피스로 고정을 했었죠. 철피스로 고정했는데 이 철피스가 뜨거워지는 부분이 냉각 부분 쪽으로 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온도가 20도 이상 안 떨어져서 이거를 이제 철피스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다시 타이로, 플라스틱 타이로 지금 하부판과, 그러니까 냉각판과 상부 이제 열이 오르는 이 공랭식 판 중간을 접점을 펠트를 놓고 이제 타이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졌는데 여기 있는 종이컵 4잔 정도의 물을 뭐 0도씨까지 끌어내리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 이 공랭식 쿨러가 아니라 다시 순행식으로 위에 그 펠티어 소자를 순행식으로 온도를 한 20도까지 떨어뜨려 줘야지만 얼음이 올 것 같아요. 이 효율 면에서는 뭐 테스트용으로는 그렇게 순행 쿨러를 또 다 별도로 달아서 이 펠티어 소자를 다시 순행 쿨러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복잡해지고 효율 면에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빵점입니다. 빵점. 자, 이제 11.6도 정도, 11도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이제 워터펌프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가동을 시켰을 때 이제 물이 순환하겠죠. 그러면 CPU에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돌았을 때 지금 물의 온도가 한 20도 이상 급격하게 상승할 거예요. 11.3도까지 떨어졌죠. 얘를 일단 이제 끄고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제 실제 그 CPU에 워터펌프를 켜서 CPU 냉각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얘 온도 게이지는 이제 밑에
방열판 쪽에 펠티어 소자 냉각면 쪽에 그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고 얘는 펠티어 소자에 열이 나는 부분 쪽에 공랭 쿨러로 식히고 난 표면 온도 38도, 12도 그렇죠. 이제 컴퓨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컴퓨터를 가동을 시켰어요. 하나 시켰고 이 쿨러는 지금 여기 그 칩셋, 브릿지 칩셋 열을 식히기 위해서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얘가 워터펌프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순환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제 고정을 저번에 이제 할 때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워터펌프를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도죠. 이제 워터펌프를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물이 돌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제 워터펌프가 돌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순환돼서 CPU를 통해서 열을 교환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 상태에서 펜티엄 4입니다. 저번에 그 온도 테스트한 그 메인보드의 그 CPU 그대로예요. 지금 아이들 테스트 사항이 동랭식일 때는 40도 이상을 유지했었죠. 저번에 지금 온도가 16.5도로 올라갔네요. 물의 온도가. 컴퓨터의 코어 온도는 부하를 걸지 않은 아이들 상태입니다. 17도. 서서히 올라가겠죠. 조금씩. 16.9도, 17도. 이제 물이 순환돼서 CPU 열을 식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CPU에 부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5%대 미만이죠. CPU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17도, 현재 17도, 18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부하를 100% 걸었어요. 이제 온도 올라가죠. 동랭식일 때는 60도까지 올랐어요. 평균 60도에서 고정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40도까지 유지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의 온도가 18도, 펠티어 소자의 열이 나눈 표면 온도는 방열판 열을 식히고 38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손을 잡으면 시원해요. 20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해서 이렇게 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돌겠죠. 28도입니다. 18도. 만약에 40도 밑으로 유지를 계속 한다면 뭐 고열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구성해도 상관없겠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전기 먹는 하마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그냥 펠티어 소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꼭 수냉 쿨러를 쓰셔야 되면 뭐 펠티어 소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그 수냉 쿨러로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도가 올라가겠네요. 지금 29도죠. CPU는 지금 계속 100% 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온도 지금 21도로 올라갔어요. 21도. 이 스펀지를 이렇게 처리하고 안 하고 온도 차이가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요. 어차피 이제 이 밖으로 또 이제 열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펀지로 이렇게 감싸두면 아무래도 안에 이제 차오진 물이 밖에 공기와 격리가 되겠죠. 펠티어 소자 한 개 장착했을 때와는 성능이 두 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수온은 24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펠티어 소자 두 개를 장착했을 때는 확실한 효과를 보입니다. 지금 33도죠.
공맹식 펜티엄 4 공맹식일 때 기본 아이들 상태에서도 40도, 45도를 유지했었어요. 지금 플로드를 시킨 상태인데도 34도를 유지하고 있죠. 40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25도, 26도까지 올라갔네요.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수온은 26도. 펠티어 열이 나는 쪽은 히팅을 하고 나서 40도죠. 예, 지금 한 30분 정도 저희가 테스트를 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수온 온도가, 물의 온도가 지금 약 34도 가리키고 있고요. 위에는 뭐 거의 40도, 41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CPU가 지금 풀로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43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그 공맹식일 때 CPU에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40도에서 4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렇게 보면 지금 풀로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동안 43도, 45도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뭐 이 정도면 일반 수냉 쿨러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10도 정도 더 이득일 것 같고요. 수냉 쿨러를 달았을 때 아마 이게 한 5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풀로드 시켰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효율성을 따지면 안 맞겠죠. 전혀 뭐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빼보겠습니다. 온도 게이지를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제가 분리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죠? 여기 보시면 수냉 쿨러가 워터 펌프가 가동이 잘 되고 있죠. 물 순환이 잘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펠티어 소자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촬영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펠티어 소자를 가지고 쿨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큰 효과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수냉 쿨러를 사서 극백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뭐 그렇게 투자할 가치도 못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냉동실보다는 냉장실을 미니 냉장실, 뭐 차량에 쓰이는 미니 냉장고를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 이 컴퓨터의 쿨러를 관행시킨다, 그러니까 CPU를 온도를 관행시킬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펠티어 소자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쿨러 튜닝부터 제가 많이 해봤는데, 최대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펠티어 소자를 가지고 수냉 쿨러를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그렇게 그닥 좋지 않다는 거죠. 뭐 CPU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지면 효과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CPU를 10도까지 떨어뜨려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평균 50도 정도, 5, 60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CPU는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이렇게 뭐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삼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펠티어 소자는 이 컴퓨터 수냉 쿨러 쪽으로 접목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활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